평창 동계올림픽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불편한 교통편과 숙박 등으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송 대책과 입장권 가격 책정 등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의 여관 방화로 세 모녀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대기업 투자 유치가 7,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림픽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올림픽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평생 한두 번이겠죠. 더구나 평창올림픽은 북한까지 참가해서 더욱더 직접 가서 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에선 같이 즐기기 힘든 왠지 남의 잔치 같습니다. 평창까지 가는 것도 숙박 예약도 또 비싼 관람권도 이래저래 제약이 많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먼저 김인정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그것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 호남에서 평창까지 어떻게 가야 할까? 광주에서 하루 5번 있는 강릉행 버스를 타고 경기장에서 셔틀버스를 2번 갈아타거나 원주에서 환승해 횡계로 가야 합니다. 열차로는 서울까지 간 뒤 진부역으로 가는 열차로 환승해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최소 대여섯 시간 이상이 걸리고 여러 번 갈아타야 해 선뜻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거리가 우선 가장 문제겠죠. 마음이야 굴뚝 같고 그래서 텔레비에서 열심히 해서 보고 또 응원하고 그래야 되겠죠. 더구나 최대 개막식 A석 150만 원까지 있는 비싼 관람권 가격에 천정부지로 뛰었다는 숙박 비용까지 생각하면 평창은 정말 먼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숙박을 해야 되는데 거기 숙박료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 함께 갈 수는 없고. 지금은 숙박 예약도 어렵다 보니 혹독한 일정을 계획하는 지역민들도 있습니다. 단체 관람을 추진 중인 광주시 체육회도 숙소 잡기가 힘들어 버스에서 자며 무박 2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업소를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무박 일정으로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북한 선수단 참가에 예술단 공연 소식에 서울과 평창 등 수도권과 인접 지역은 들썩이고 있지만 북한에서 가는 것보다 어려워 보이는 이동거리와 비싼 비용에 지역민들은 아쉬움만 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하지만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덜 들이거나 편안하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윤군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주에서 평창까지 한 번에 가는 대중교통편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얘기됐고 생각은 해볼 것 같은데. 그나마 나은 방법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대회 기간 동안 호남권 관중들을 위해서 정한 휴게소에서 경기장까지 하루 6차례씩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는데 조만간 예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편 역시 정한 휴게소까지는 무료 셔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단체 관람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누구나 지금 갈 수는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 약자라든지 그다음에 스포츠 유망기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제 그쪽으로 단체와 협의해서 단체라든지 구청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가 참관할 수 있도록 예산도 1억 7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입장권 지원 비용을 최대 8만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 비인기 종목을 관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통이나 숙박을 지원할 수 있는지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하는데 이게 만약 허용되지 않는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참관이 어려운 분들은 단체 응원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대회 기간 동안 아시아문화전당 야외 광장에서 대형 전광판으로 주요 경기를 중계하고 단체 응원과 공연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년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수송 대책과 입장료 가격 책정 등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광주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종목별로 경기장 배치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선수단과 관중들의 수송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장료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관중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방화로 인해 장흥의 세 모녀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 바로 서울 종로의 여관 화재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녀 방학에 맞춰 전국 여행에 나섰다가 새 모녀가 참변을 당했다는 사실에 주변의 안타까움이 터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새 모녀는 장흥의 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학을 맞아 전국 여행에 나섰고 여행 엿새 만에 서울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참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수도권과 목포 등에서 객지 생활을 한 뒤 10년 전 남편의 고향인 장흥으로 내려온 가족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집 짓는데 건축이나 그런 데 가서 일하고 일당식으로 좋을 일 있겠습니다. 알고 나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방화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큰딸이 다녔던 교육센터는 안타까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끼가 많은 학생이었던 큰딸은 교육센터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2년 동안 방과 후 교육으로 춤과 노래를 배웠고 또 사고가 나기 이틀 전 대전에 있다는 사실을 단체 대화방에 남기는 등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끼가 많아서 활동을 더 많이 하죠. 감각도 아주 좋고 나머지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장흥구는 피해 가정에 생계비와 연료비 등 긴급 복지지원금을 6개월 동안 지급하고 공무원들이 모은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던 새 모녀의 꿈이 어이없는 화마에 허망하게 사그라들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대기업의 친환경차 생산 설비가 광주에 유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7, 8분응선은 넘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나 많은 문제들을 푸는데 한계가 있고 이걸 극복돼야 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그런 이야기들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로만 듣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그러나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은 노조와 협의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다며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동차 전장 부품 인프라는 광주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는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더해 좋은 조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 분당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당대표가 내일 광주를 찾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내일 국민통합 포럼이 주최하는 민생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서 통합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안 대표의 방문은 지난해 12월 10일 이후 40여일 만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부정적인 지역 당원과 광주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는 국민의당 일부 당원들이 박지원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박 의원이 호남을 볼모로 통합에 반대하고 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당을 분열시키고 와해시키는 박 의원은 전 당원에게 공개 사과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매각이 진행 중인 동부대우전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란 가전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각 주관사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 인수전에서 이란과 터키 업체가 경합한 끝에 이란 가전업체인 엔테캅 컨소시엄이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유력한 상태입니다. 엔테캅은 이란 8개 도시에 200여 곳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전에 참여했을 만큼 오래전부터 동부대우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눈이 내리면서 이번 주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부 내륙 지역에는 오늘 밤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광주는 내일 아침 영하 5도,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도 영하 3도 안팎에 머무르고 바람도 강하게 불며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최강 한파 속에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초강력 한파와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광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13개 관련 부서가 협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 예방, 그리고 동파 피해 복구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한파나 폭설로 고립된 노인들은 없는지 자치구 등과 함께 점검하고 제설 작업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44층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던 광주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이 환경단체 반발에 이어 조합원들의 사업 중단 요구에 부딪혔습니다. 누문구역 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정책이 바뀌어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짓기가 어렵고 조합원 과반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내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지난 10여 년간 뉴스테이 묶여 집이 낡아도 수리도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광주시 등의 반대 민원을 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대행업체가 폐업 신고를 철회하는 대신 광주시와 수수료 조정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폐업으로 인한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번호판 제작업체와 적정 수수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에 따른 차량 등록 중단 사태는 일단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일본 전지훈련에 40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양현종과 헥터, 최영우 등 선수 40명과 코치진 15명 등 모두 55명이 함께하며 재활 중인 윤성민 선수와 고향팀에 복귀한 정성훈 선수도 참가합니다. 이번 전지훈련에는 다음 달 1일부터 40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며 2월 중순부터는 한국, 일본 팀들과 12차례 연습 경기가 열립니다. 광주시가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 조정 용역을 내일 착수합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5개 자치구 발전 실태 분석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현황 조사, 그리고 합리적 경계 조정 방안 제시 등입니다.